자, 여러분들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조금 빡빡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요거 뭐를 만들 거냐면 저번에 보여드렸던 제 딸내미 사진 막 날라다니는 거 기억나세요? 네. 자,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를 요거 요런 거 요렇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학습을 하지 않았던 두 가지 큰 줄기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조금 힘들더라도 3시간 동안 빡빡하게 좀 나갈게요. 자, 8장의 사진을 준비하셨을 건데, 자, 뉴 프로젝트를 일단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자, 먼저 뉴 컴포지션 해서 이름을 메인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1920-1080에 29.97 그리고 시간은 30초 30 콤마 눌러갖고 30초짜리도 준비해 줄게요. 그리고 OK를 눌렀습니다. 자,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요. 아까 화면에 있었던 요 슬라이드 필름 있죠? 이거 뭐라 그러지? 저기 폴라로이드인가? 그죠?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제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쉐이프라는 도형 툴을 갖고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가운데를 뻥 뚫을 겁니다. 그리고 글자를 이런 식으로 뭐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죠. 자, 이렇게 된 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8개로 복제한 다음에 입체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여기다 막 날려낼 거예요. 난이도가 확 올라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난 7일까지는 초급, 오늘 한 거는 이제 중상급을 확 점프해 버린 거지. 자, 그러니까는 잘 따라 보시기 바래요. 먼저 아까 있었던 도형을 만드는 거는요. 요 상단에 있는 요 사각형 버튼 요 친구를 갖고 요 친구를 갖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리면 뭐가 됐었어요? 마스크가 됐었죠. 근데 레이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얘를 그리게 되면 쉐이프, 도형으로 그려지게 돼요. 보통은 얘를 선택하고 쭉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쉐이프 레이어가 생기고 이렇게 도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얘가요, 사실은 제가 인위적으로 그렸으니까 중심점에서 벗어나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되냐면 지우시고 요 도형 툴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면에 꽉 찬 도형이 생기죠. 자, 이렇게 화면에 컴포지션 사이즈를 감지하면서 꽉 찬 친구가 생겨요. 이거를 갖고 사이즈를 이제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줄이냐? 쉐이프 항목을 보면은 렉탱글 1이라고 이렇게 컨텐츠 안에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라는 뜻이고요. 이 컨텐츠 그룹은요, 딱 펼쳐보면 렉탱글, 패스, 그 다음에 스트로크, 필이라는 게 생성이 됐어요. 지금 스트로크는 안 보여지고 있죠. 없기 때문에 여기 뷰토글도 여기 꺼져 있어. 그죠? 그리고 약식으로 집어넣는 건 요 상단에서도 색깔이라든지 스트로크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스트로크는 이렇게 꽉 눌러도 커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선은 필요한 거가 아니니까 그냥 끄고 요 필을 컬러를 바꿔주시려 그러면 대상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고 요 렉탱글 요 친구가 확공될 때 얘를 누르던지 요 사각형 누르든지 요거는 컬러 피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일단은 좀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흰색. 자, 그리고 어때요? 도형이 화면에 컴포지션 사이즈가 꽉 차 있죠? 그래서 요 폴라로이드 사이즈로 줄일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 요 항목 보세요. 렉탱글이라는 요거는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고 안에 렉탱글 패스 스트로크 필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들어와 있는 렉탱글 패스 요거는 바로 형태에 대한 얘기예요. 형태. 괜찮아요?
형태를 그리고 밑에 있는 스트로크하고 필은 요걸 뭘 해준 거냐? 요거는 외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외형. 자, 여러분들이 근데 도형툴을 그리게 되면 자동으로 요 순서가 적용이 돼서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형태가 1920, 1080으로 되어 있죠. 더블 클릭이기 때문에 전체 화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한 600에 800 정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사이즈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1920을 600으로 바꿨어요. 600 너무 작다. 750. 오케이. 자, 근데 오른쪽이 어떻게 돼? 같이 따라서 바뀌죠? 그죠? 가로세로 비율이 계속 유지되면서 바꿔지잖아요. 요거를 푸는 방식은 뭐냐? 바로 여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쇠사슬 모양의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꽉 눌러주면 이제 가로 세로를 틀리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로를 한 850 정도 줬어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포지션, 로테이션 요거 두고 요 친구는 이펙트에서는요 이 친구들이 다 정중앙에 위치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정중앙에 위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멍을 뻥 뚫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요 구멍을 뚫는 방식은 사실은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사각형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새로 더블 클릭해서 그려줘도 되지만 벌써 이거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얘를 활용할 겁니다. 어떻게? 요 렉탱글 1이라는 거를 엔터를 잠깐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큰 사각형이라고 바꿔줄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에디트 보시면 여기 듀플리케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가 컨트롤 D로 되어 있죠. 자, 대상을 큰 사각형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요. 에디트에 듀플리케이트를 꽉 눌러주면 어떻게 돼? 큰 사각형 2라는 친구가 생겼죠. 그죠? 자, 이거를 갖고 우리가 요거는 이름 바꿔줄게. 헷갈리니까 큰 사각형이 아니라 이거는 작은 사각형 이름을 바꿔줬어. 그죠? 큰 사각형하고 사각형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똑같이 겹쳐 있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작은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요 필, 상단에 있는 필로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는 색깔로 잠깐 바꿔줘 보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작은 사각형을 이렇게 펼쳐 볼게요. 자, 역시나 이 친구들 렉탱글 패스에서 형태가 750에 850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우리는 요거 작은 사각형 진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는 몇 줄까? 700? 700에 700 줬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구별 가시죠? 자, 700에 700 만들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구별이 잘 돼가 있어. 그죠? 자, 근데 여기는 어때? 위아래는 어때요? 따로따로 지금 위에 정중앙에 맞춰져 있어서 여기 싹 안 들어와 있죠. 그죠? 여기가 넓잖아요. 요걸 어떻게 맞춰주냐? 바로 작은 사각형이라는 친구 보면은요. 특이하게 트랜스폼이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트랜스폼하고 작은 사각형이라는 친구가 있죠. 맞아요? 요거는 쉐이프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룹마다 전용 트랜스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꽉 눌러주고 포지션을 이렇게 Y축을 마이너스 50 정도 들어오면 위에 딱 간격 맞춰서 올라가죠.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트랜스폼하고 여기 있는 트랜스폼하고 차이점이 뭐냐? 얘는 뭐만 올라갔어? 작은 사각형이라고 만든 이 친구만 위치가 바뀌었죠.
말 그대로 요 그룹 안에 있는 요 작은 사각형만 스케일도 바꿔줄 수가 있고 로테이션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얘만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독립적인 친구예요. 자, 보시면 큰 사각형도 큰 사각형 트랜스폼 갖고 있죠. 얘네들은 다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펙에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요 트랜스폼은 뭐예요? 그럼 얘랑 갑자기 존재 의미가 신기해졌죠? 얘는 바로 레이어 기준의 트랜스폼인 거예요. 변형. 얘는 내용물이 뭐건 간에 그냥 레이어째로 스케일 키워버리고 회전시켜버립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내용물이 틀리죠? 얘는 레이어째로 만들어주는 거고 작은 사각형, 큰 사각형은 내용물 각자 개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여기 가서 냉장고에다가 우리 사진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짠.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딸랑고 사진을 8장을 준비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8장을 일단 준비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임포트를 시켰어요. 냉장고에 이렇게 싹 들어왔죠. 자, 요거는 냉장고에 있었어도 이렇게 냉장고를 정리를 잘 해주면 좋아요. 자,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여기 폴더 모양 있죠? 그죠? 자, 얘를 꽉 눌러줘도 폴더가 하나 생기고 요렇게도 가능해. 이 물건들을 폴더에 넣어주라 그렇게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폴더에 사진들이 싹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픽이라는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명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냉장고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훌륭해요. 우리 잘 따라오고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잠깐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만약에 해봅시다. 사진을 요 사각형에 보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 트랙 매트를 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트랙 매트를 쓰려고 했는데 약간 제약이 있었던 거. 나는 이 빨간색, 분홍색 사각형에다만 줘야 되는데 레이어가 하나죠. 하나의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트랙 매트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사각형 모양대로 트랙 매트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위에 게 포키트, 밑에 게 문양. 트랙 매트 스위칭 딱 눌러서 알파 매트 딱 줬더니 어떻게 돼? 사진은 들어갔는데 기껏 만든 프레임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렸죠.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얘를 둘을 나눠주면 좋은데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생각하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얘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멍 뚫는 걸 알려드릴게요. 구멍 뚫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 쉐이프는요. 레이어가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에 여기 애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애드. 요게 사실은 3일에서 4일 수업할 내용이에요. 또 4시간씩.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작은 사각형, 큰 사각형 만들 때 그룹하고 렉탱글 외형이라는 거 제가 나온다 그랬죠? 요게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필 스트로크에서 형태를 만들고 외형을 여기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머지 패스, 옵셋 패스가 특수한 기능들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애드에서 여기서 요거는 나중에 저 유튜브나 요것도 제가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컨텐츠를 선택하고 add를 눌러서 머지 패스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같은 된 거 작은 사각형, 큰 사각형 밑에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근데 작은 사각형을 누르고 만약에 머지 패스 이렇게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용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한 단계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 어떻게 하냐. 일단 컨텐츠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머지 합치기죠. 그죠? 꽉 누를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큰 거하고 작은 거가 합쳐지면서 같은 컬러가 돼버렸죠. 자, 이거는 여기서 머지 옵션이 add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add. 서로 영역을 합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드에서 딱 펼쳐보면은 subtract, interact, exclude, interaction, intersection 이렇게 돼 있어요. subtract는 빼기예요, 빼기. 자, 눌렀더니 어떻게 돼? 다 사라져 버렸죠? 이건 뭐지? 자, 요번에 인터섹트 딱 눌렀더니 어떻게 돼? 요번에 가운데 작은 사각형만 보이죠? 네 번째 눌렀더니 exclude, intersection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요번에? 프레임만 보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가 벌어진 거냐? 일단 add로 놓으면 애프터 이펙터는 일을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순서대로. 자, 작은 사각형을 만들고요. 큰 사각형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머지, 합치기로 뭐한 거야? add를 해버리니까 형태만 갖고 와서 합쳐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P를 따로 줘버린 거예요. 얘가. 괜찮아요?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면 흰색으로 다시 주게 돼요. 자, 근데 왜 나머지 게 차이가 있어요? 머지 패스를 subtract, 즉 빼기로 바꿔놓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 이거 왜 그럴까? 아까 뭐라 했어요? 순서대로 처리한다 그랬죠? 작은 사각형에서 큰 사각형을 뭐 한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의 위치를 바꿔줘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니까 요 형태가 된 거예요. 돼요? 교집합 밑에 있는 인터섹트는 겹쳐지는 영역만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익스크루드 인터섹션은 뭐냐면 여집합인 거야. 겹쳐지는 영역 빼고 나머지를 보여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브트랙스랑 같은 결과물이 나온 거죠. 자, 아까 그러면 이 상태도 된다는 얘기예요.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이 밑에 있고 아까 처음에 있었던 작은 사각형에서 큰 사각형을 뺀 게 아니라 익스크루드 익스트랙션, 즉 겹쳐진 영역 외의 것만 보여주라 하니까 어떻게 돼? 틀이 보여지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만들어 보십시오. 됐습니까? 다 됐어요? 훌륭해. 자, 이제 우리 디자인 한번 해봅시다. 사진을 여기다 이제 깔아볼 거예요. 사진을 하나만.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사진을 두 번째 레이어에 이렇게 내려놔. 아이고 다 가면 안 돼. 이 친구만 내려놔 볼게요. 자, 우리가 글자에서 필요한 거는 요 영역이에요. 그죠? 사진에서. 근데 사진이 어때?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줄이면서 Shift 키를 누르고 줄이면은요, 여기 바운딩 박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갖고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각형에 보여줘야 될 이 친구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 우리 딸아이 사진 이거 설명해 주면은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집 옆에가 큰 쇼핑몰이 하나 있거든. 첼시 신세계 아울렛이 있어요. 거기 좀 간다고 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갔다가 제가 화장실 가 있는 동안에 우리 딸내미가 되게 낯을 가려. 우리 삼촌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해줄까 근데 옆에 솜사탕 파는 게 있었어요. 솜사탕이 5,000원이나 해. 깜짝 놀랐어요.
안 사줬었는데 우리 딸내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솜사탕 먹었을 때 표정이에요. 이게. 겁나 행복해 보이죠? 어? 와, 나 우리 애가 이렇게 해맑은 표정을 짓는 적 오랜만에 봤어. 솜사탕을 맛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지 이게. 행복한 표정입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놓을 거라고 배치를 했어요. 어? 틀은 그대로 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도 미리 넣어주면 좋겠죠? 그죠? 타입 2를 꽉 눌러서 글자 찍고 여러분들 무슨 글자라든지 한번 넣어보시죠. 자, 처음 먹은 솜사탕 이런 식으로 글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 요 글은요. 파라그래피 중앙 정렬로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는 나중에 여기다가 뭐 날짜라든지 이런 거 넣고 싶으면은 타입툴만 조금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해봅시다. 처음 먹어본 솜사탕 이렇게 해서 가운데 딱 위치를 맞춰줬어요. 됐어요? 응? 응? 구멍 뚫는 게? 머지 패스. 자, 잠깐만. 순서가 그룹별로 맞아요. 애프터 팩터에는 텍스트 레이어, 쉐이프, 도형으로 이렇게 사진에서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로 이 디자인을 완성을 했죠. 근데 이 세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마치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온 양. 원래 그렇게 원래 이 디자인인 양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 다 선택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레이어에 보시면은요 제일 밑바닥에 프리컴포즈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C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도 이렇게 프리컴포즈라고 여기 4분의 3 지점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전 설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자 물어볼게요. 프리컴포즈 빵 누르면 요런 옵션 창이 떠요. 돼요? 자, 프리컴포즈 내가 이걸 하나의 그룹 같이 만들 건데 말 그대로 컴포지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컴포지션 우리가 여지껏 빈 컴포지션 만들고 내용을 채워 넣었죠. 얘는 반대야. 내용 있는 걸 싹 잡아다가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름을 픽1이라고 지어줄게. 사진 1입니다. 사진 1, 사진 1, 사진 1로 하죠. 사진 1. 그리고 첫 번째 거 비활성화 되어 있죠. 요거는 영상이나 이런 게 아니면 무조건 두 번째 거 들어가는데 얘는 뭐냐면 정리를 하면요. 위쪽에서는 컴포지션 상관없이 선택한 레이어 크기대로 컴포지션 사이즈가 세팅값이 가로 세로 값이 생성이 돼요. 마치 불러올 때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불러왔던 것들 있죠. 그죠? 그 그래픽 파일에 있는 크기로 불러온 것처럼 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 레이어의 크기별로 컴포지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활성화된 이거는 레이어 중복 멀티로 선택됐으니까 크기를 지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만들어 놓은 기존 컴포지션 세팅 값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에도 진짜 재밌게 설명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두 번째 거 누르래. 지들도 모른다는 얘기야 대충. 설명하기 귀찮던지. 근데 내가 볼 때 몰라.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자, 이거는 컴포지션 내용물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한번 눌러볼게요. 꽉 누르면 어떻게 됐어? 사진 1이라고 세 개가 합쳐지면서 여기 냉장고에 봅시다. 사진 1이라는 컴포지션이 생겼죠. 마치 빈 컴포지션에 다른 컴포지션 만든 걸 갖다 쓴 거예요. 이게 에펙이랑 어도브가 자랑하는 지네들 기술 기능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 작업한 거를 그거를 편집 막 만들어 놓은 거를 클립인 양 갖고 와서 위장해서 써버려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링크만 건다 그랬죠. 내용물을. 그러니까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를 마치 내가 영상 찍어 온 것이냐 갖고 와서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레이어가 하나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얘도 컴포지션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안에 수정을 해줘야 되고 이거 없애야 돼. 그럼 이거 이 상태에서 레이어 선택하고 마스크 주면 되겠구나. 맞아? 이것도 방법이죠. 그죠? 내가 갖고 온 거 이렇게 마스크 줘버렸어. 여기만 쓰겠다고. 이것도 방법이죠. 근데 조금 없어 보여. 내가 조금 더 고급진 걸 알려야 돼. 요 프리컴포를 잡은 이 친구요. 따당 눌러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타임라인 탭이 열립니다. 즉 사진원 이 친구가 타임라인에 열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까 만들었던 거 들어가 있죠.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 얘는 아까 만들었을 때 1920, 1080 컨버지션 세팅값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컨버지션 세팅을 크기를 만약에 이 사이즈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쉐이프를 아까 큰 사각형이 몇 사이즈였죠? 750에 850 만들었죠? 자, 컴포지션 사이즈를 줄여보겠습니다. 어떻게 줄여죠? 컴포지션 크기 바꾸는 거. 컴포지션에 세팅 기억나세요? 컴포지션 세팅? 얘를 꽉 누르면 처음에 만들 때 1920, 1080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야? 아까 빈 컴포지션에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프리컴프라는 게 기본 속성값을 다 가져간다 그랬으니까 1920, 1080으로 바뀌어진 거죠. 얘를 750에 줄어들었죠. 그죠? 850 하면 어떻게 돼? 화면에 꽉 찬 컴포지션으로 구성한 것처럼 됐죠. 사진이 바깥으로 나가 있어도 어때요? 상관없죠? 원래 여기만 보여지잖아. 그러면은 메인은 봐봐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요만한 그림 파일을 갖고 온 것이냐 연출이 된 거예요. 됐어요? 이해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자, 사진원이라는 걸로 해서 이런 컴포지션을 바꿨잖아. 어? 자, 이제부터 뭘 하냐 우리는. 사진이 7개가 더 남아있죠. 이 짓을 7번을 더 해야 되는데 먼저 디자인을 조금 더 바꿔볼게요. 여기 사진원이나 이 친구한테 들어가서 컴포지션을 한번 더 만들어 봅시다. 프리컴프를 더 만들 거예요. 뭐를? 나는 요거 하얀색 요거 있잖아요. 쉐이프. 얘가 종이 질감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종이 질감 이미지 하나 대고 트랙 매트 쓰면 되겠죠.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쓰면은 없어 보여서 나는 요거 자체를 한 번 더 프리컴포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프레임 틀, 사진 틀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사진 틀, 쉐이프 레이어를 사진 틀, 그래서 OK를 눌러주니까 어떻게 돼? 사진 틀이라는 이 친구가 생성이 됐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 쉐이프 만들었던 것만 프레임에 딱 들어간 거. 되셨어요? 이해 가셨죠? 자, 카페로 잠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프레임에 여기 종이 질감이라고 여기 있어요. 1872 게시글. 그러면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제가 다운받아 놓은 거예요. 요 종이. 종이 질감 요거 저장해 줘 보세요.
됐어요? 응. 카페에 들어가시면 말머리를 A 요걸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872번 게시글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운 받으시고 10분까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 친구는 쉐이프에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이 모양을 다운받았습니다.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자, 더블 클릭해서 다운받은 종이 질감을 어디 갔니? 다운로드. 자, 여기 임포트. 자, 요거는 임포트밖에 선택지가 없죠? 푸티지. 그죠? 종이 단면 JPG가 갖고 왔어요. 자, 그리고 봅시다. 여기서 이제 종이 질감을 여기다 넣으려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종이 질감 여기다 넣으려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어떤 거? 이거를 틀로 쓰고 종이 질감이라는 이미지를 문양으로 쓰면 되겠죠? 종이 질감을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따시만 해요. 겁나게 크죠? 해상도가 엄청 좋았던 종이 질감, 종이에요. 자, 그러면 프레임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요거 스케일로 줄여도 되는데 여러분들 요렇게 보여줄게요. 레이어에 보시면은요. 트랜스폼에 여기 Fit to Comp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화면 가로 세로 뷰를 무시하고 컴포지션 사이즈로 요 내용물을 꽉 맞춰라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종이 질감이 어떻게 됐어요? 종이가 사이즈가 컴포지션에 꽉 맞춰졌죠? 그죠? 자, 이 다음에 뭐 해줄까 이제? 이 친구를 바로 트랙 매트 넣어주면 돼. 알파 매트, 루마 매트. 둘 다 상관이 없죠? 쉐이프로 형태 잡혀 있고 밝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안 보이는 건 어떻게? 여기 밑에 스위치 토글 요거 있는 거 기억나요? 얘 누르면 요거 바뀌었죠? 트랙 매트나 요거 하면 요렇게. 그죠? 자, 바꿔서 밑에 있는 종이 질감한테 알파 매트 위에 거를 꽉 눌러주니까 어떻게 됐어? 종이 질감 여기 들어갔죠? 이렇게. 됐어요? 화면에서 더 탄력 받았어. 자, 종이 질감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 질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약간 입체감이 떨어져. 그래서 에펙에요 포토샵 기능인데 이런 게 있어요. 레이어에 보시면 여기에 여기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이 친구가 드롭 섀도우 즉 그림자 효과도 주고 안쪽 그림자도 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프레임을 볼록한 느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볼록한 느낌. 밑에는 벨벳 엠버스라는 겁니다. 벨벳 엠버스. 이 친구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친구 있고요. 벨벳 엠버스 꽝 줘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어. 됐죠?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사진 원으로 가볼게요. 프레임은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프레임은 사진 원에 딱 갔더니 어떻게 돼요? 프레임에 이렇게 종이 질감이 적용된 거 보여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진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즉 내가 사진원 이런 거 요거를 계속 8장을 더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똑같은 거를 8번 다 하면 우리 오늘 집 갈 때까지 완성이 안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진원이라는 친구 여기 냉장고에 있어요. 아까 레이어를 그대로 복제했던 거 있죠? 쉐이프에서. 단축키가 뭐였었죠? 여기. 그치, 컨트롤 D, 에디트는 이 두플리케이트였죠?
fx에서는 두플리케이트 컨트롤 D가 되게 제일 좋은 기능이에요. 얘를 냉장고에서 컨트롤 디리리리리리리 해서 누르면 어떻게 돼? 사진 1, 2, 3, 4, 5, 6, 7, 8까지 복제가 됩니다. 괜찮아? 됐습니까? 자, 요렇게 디리리리리리리 누르면 똑같은 애가 내용물이 틀리게 8번이 복제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잘 보세요. 사진 툴 요거는 이제 타임라인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잠깐 닫아버릴게요. 사진 1은 그냥 두고. 자, 사진 2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어떻게 돼? 타임라인에 열리죠? 그죠? 사진 1하고 사진 2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죠, 지금? 복제돼 있기 때문에 내용물은 똑같이 복제돼 있지만은 컴포지션 이름이 틀립니다. 맞습니까? 이제부터 사진을 스위칭 시켜버릴 거예요. 어떻게? 사진 폴더에 있는 요 두 번째 사진하고 요 첫 번째 사진을 바꿀 건데 잘 보세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당겨 놓으면은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밑에 거를 지우면 돼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고급진 걸 알려드릴게요. 바로 해당 내가 바꾸고 싶은 사진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했어요. 그리고 바꿀 대상 있는 사진을 잡아다가 여기다 올려주는데 그냥 올려주면 그냥 삽입이 돼요. 어떻게 올려주냐? Alt 키를 누르게 되면 반응이 틀려져 버립니다. 됐습니까? 파란색이 없어져요. 그리고 딱 놓게 되면 처음에 요거 움직였던 거에 속성값을 다 유지해서 내용물만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즉 스케일이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걸어놨잖아요. 그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있어도 그거를 그대로 남기고 어떻게? 사진만 내용을 싹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 조금 사진 모양 틀리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어떻게 주면 됩니까? 또 바꿔주면 되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뭐 처음 먹어본 솜사탕 요거 다음에 뭐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이거 이쁜 V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진 1하고 사진 2하고는 내용이 이렇게 틀린 친구가 됐죠? 됐습니까? 자, 지금 했던 것들을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걸 어떻게 3번서부터 8번까지 해주면 되죠. 자, 이거 한꺼번에 여는 방식은 선택하고 그냥 뭐 오픈 아니 그냥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죠.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한 방에 다 열려버려요. 됐어요? 그럼 사진 3 이런 거부터 폴더체로 바꾸면서 텍스트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10분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자, 바꿔보세요. 8장.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8개의 사진을 다 준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8컷의 장면을 찍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자, 얘네들 이제 다 닫을게요. 메인만 빼고. 타임라인에서 다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메인에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저 8개를 바탕에 찍을 건데, 자, 요거를 이제 얘가 사실은 2D 공간에 있는 거죠. 그죠? 이제는 이 레이어를 3D 공간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즉, 요 화면 안을 사실은 우리가 보는 건 2D 상태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안에 있는 공간을 입체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 애프터이프텍트에서요, 얘네들을 3D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해요. 바로 여기 끝에 있는 요 큐브 모양 박스 있죠? 그죠? 요 큐브 모양 박스를
띡 눌러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가운데 앵커 포인트에 이상한 애가 생겨요. 자, 빨간색에 있는 화살표, 초록색,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3D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비공식적 약속한 게 있어요. 바로 X축은 빨간색으로, Y축은 녹색으로, Z축은 파란색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X는 넓이를 뜻해요. 넓이. 그리고 녹색은 높이가 됩니다. 그죠? 가로 세로니까. 그러면 이제 블루인 Z는 뭐가 될까요? 바로 깊이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봐서는 뭐가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죠. 여러분 레이어를 이렇게 3D로 바꾸면은 대략적으로 큰 변화가 뭐냐면 항목을 쭉 펼쳐보면 이렇게 못 보는 옵션이 하나 두 개가 생겨요. 지오메탈리 옵션과 메탈리안 옵션이 생깁니다. 이 친구는 사실은 3D 전용 옵션이에요. 그리고 3D가 사실은 두 가지가 타입이 있어요. 클래식 3D가 있고 시네마 4D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네마 4D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어서 요 클래식 3D 요 친구만 할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렌더라 그래갖고 클래식 3D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트랜스폼을 쫙 열어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은 똑같은데 로테이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로테이션 돼 있고 오퍼시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숫자가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X축 값, Y축 값, Z축 값이에요. 됐어요? 자, X, Y는 여러분들이 보던 거랑 똑같아요. Z만 어때요? 빵빵으로 되어 있죠? 즉 깊이가 0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요거를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나눠서 입체적으로 보냐? 요 컴포지션 하단에 보면은 여기 원뷰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원뷰. 얘를 꽉 누르면 여기 투뷰, 포뷰 막 복잡하게 써 있죠? 겁먹을 거 없이 그냥 원뷰, 투뷰, 포뷰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일단 포뷰 잠깐 보겠습니다. 포뷰면 이거를 화면을 4개로 이렇게 분할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자, 액티브 카메라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 화면을 보는 건데 프론트랑 액티브 카메라랑 똑같죠? 요게 구별이 안 가서 자, 카페로 잠깐 들어가서 프리미어 FX 수업 자료 잠깐 보십시오. 프리미어 FX 수업 자료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배경 클립 비디오라고 있어요. 1441 클립. 많이 있죠? 자, 여기서 저 마음에 드는 배경 하나를 다운받아 보시기 바래요. MP4 파일 그냥 다운받으시죠. 저는 두 번째 이거를 받았어요. 자, 게시글은 배경 비디오 클립입니다. 하나만 받고요. 이거는 카페에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계속 따라 쓰세요. 자, 그리고 냉장고에 다운받은 요 MP4 파일을 불러올게요. 그리고 메인에다가 이렇게 깔아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른쪽에 액티브 카메라는 배경이 들어가 있죠. 왼쪽 3개 있는 거는 안 보여지고 있죠. 다 확인이 돼요? 됐어요? 놓치신 분들 얘기해요. 다운받아갖고 들어가는 거 시간 좀 기다릴 테니까. 자, 그러면서 설명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은 똑같은데 액티브 카메라랑 프론트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준 거랑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일단 탑, 프론트, 라이트는 그 방향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탑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즉 CCTV가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 사진 요렇게 우리가 사진원이라고 여기다 집어넣어놨죠. 이렇게. 그죠? 요게 요만한 사이즈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야. 위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인 거야 지금. 이해가 가요? 자, 요거는 프론트 정면에서 보고 있는 건데 요 장면도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포뷰 밑에 여기 프론트라고 바뀌었죠? 얘를 커스텀 뷰 1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비스듬히 보는 시각으로 바뀌는 거야. 됐습니까?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액티브 카메라 안 보여진다고요? 여기 백그라운드 여기 집어넣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네, 근데 액티브 카메라 안 보인다고요? 그럼 불가능한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아, 오른쪽에 요 상단에 보이는 거는요. 3D건 2D건 상관없이 결과 화면인 거예요. 액티브 카메라는. 여기 여러분들 배경으로 깔린 이미지는 어때요? 2D 상태인 거죠. 그리고 사진원은 3D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세계가 틀려. 그래서 요거는 2D와 3D가 공존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합성돼서 있는 화면이 결과 화면이 보여지는 거고 탑, 커스텀 뷰, 라이트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친구들은 바로 3D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위쪽 카메라 탑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고 요거 오른쪽 카메라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CCTV가 되게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공에서 다각도를 볼 수가 있죠. 그런 개념이 되니까 의외로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위에 쳐다보고 왼쪽 쳐다보고 동시에 할 수는 없죠. 근데 가능한 건 뭐예요? 모니터에 CCTV를 이렇게 다 돌려놓으면 한꺼번에 여러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때 내가 보는 위치도 있잖아요. 탑에서는 어디? 바로 여기가 내가 보는 위치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 시선으로. 라이트는 요쪽에 있겠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 요 배경도요. 3D 버튼으로 딱 누르면 3D 공간으로 들어와요. 어때?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화면 갑자기 이렇게 길어졌죠? 요거는 라벨 컬러가 그대로 일로 적용이 돼요. 맞아요? 자, 프리컴포를 누르는 거는 약간 금색빛이 납니다. 영상 집어넣는 거 어때요? 하늘색빛 이렇게 빛에 나죠? 그죠? 요거 만약에 바꿔주고 싶으면 라벨 클릭하고 요 피치 아니면 그린으로 갈까? 그린으로 누르면 어때요? 파란색으로 저렇게 테두리 바뀌어졌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위치가 여기라 그랬잖아요. 배경만 이렇게 그 마우스 포인트 누르면 X, Y, Z라고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뒤에 화살표 가리키면은 이렇게 문자가 생겨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화살표 중심이 아니라 화살표 끝에를 가리키려고 그래봐요. 됐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면 얘를 잡고 밀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서 멀어뜨렸죠. 그죠? 내가 보고 있는 시장에서 위쪽에서 보니까 멀어졌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케일이 마치 줄어든 것처럼 얘가 작아졌죠. 나한테서 멀어지니까 사물이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백이 생겼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도. 이렇게 이기역 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이게 됐죠. 라이트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이만큼 떨어뜨려 놨다는 얘기예요. 얘를 당기면 이렇게.
자, 그리고 3D 하면은 이렇게도 됩니다. 배경이 나한테 더 가까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진이 가려졌죠? 그죠? 자, 나한테 X축이 즉 깊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물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3D였을 때의 관계고, 얘가 만약에 2D로 빠진다 그러면은 3D 공간에서 사라졌고, 어떻게 스케일에 지금 딱 화면에 맞춰져 있죠. 얘는 영향을 안 받게 돼요. 3D 공간에. 맞아요? 사진 픽원이 하염없이, 잠깐, 아무리 뒤로 가도 3D 영역에는, 저 2D에는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물론 나한테 가까이 오면은 어느 일정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내 화면, 내가 보고 있는 위치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시키는 애니메이션도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요것은 포지션 가격으로 이렇게 움직여줘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5분 동안 또 뭘 해줘야 되냐? 자, 여기 백그라운드 요거는 2D 상태로 풀어주고 큐브만 눌러주지 말고요. 2D로 바꿔주고 잠가 잡으십시오. 그리고 화면 보기 너무 힘드니까 요거는 투뷰, 호리젠탈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볼게요. 포뷰를 투뷰로 바꿔줬습니다. 두 개의 화면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위에 거만 내려오는 걸로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사진 2부터 8까지 얘를 메인에서 잡아다가 싹 얹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2D로 싹 원래 클립이 등록이 되죠. 근데 얘는 요거 3D로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물론 등록하고 3D 버튼을 눌러줘도 돼. 근데 얘 클립하고 똑같이 프리컴포 돼 있지만은 자체 트랜스폼 갖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도 줄 수가 있어요. 응? 근데 따로 안 줬죠. 그죠? 자, 요거는 여기서 컨트롤 디디디디디디 누르면 어떻게 8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보는 거. 어떤 거? 스위칭 하는 거 있었죠? 스위칭 하는 거. 그죠? 어떻게 썼어요? 대상 선택하고 Alt키 누른 채로 이렇게 바꿔내면 어떻게 돼? 이름 바뀌어서 계속 들어가죠? 그죠? 느낌이 안 와? 이렇게 보면 아직 컨트롤 DDD만 했어. 됐어요? DDD만 한 거죠? 1번을 지금 8번 쓴 거잖아요. 요거를 자, 첫 번째 레이어 그냥 제 1번 두고 2번, 3번, 4번부터 8번까지 갈 건데 얘네들을 두 번째 레이어서부터 8번째를 P 눌러서 포지션 항목만 열어줘 보세요. 지금 똑같은 데 있으니까 좌표값이 다 똑같죠? 자, Z축을 이렇게 또 밀어줘. 한 500씩 줘봅시다. 500.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컨트롤 휠 누르면서 이렇게 위치 잡아줘도 돼요. 자, 이렇게 겹쳐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 친구들 500 다음에 Z축 1000 줘야 되겠죠. 500 단위씩 밀어주면서 자유롭게 배치를 해보세요. 자유롭게 1500 이거는 2000 미리 다 주고 가도 됩니다. 2500 3000 그 다음에 3500 그 다음에 3500에서 끝이네요. 자, 이러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레이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위치 이렇게 마음대로 놔줘 보십시오. 선택하면 바운딩 박스 잡으니까 이렇게
가능하면 조금 겹쳐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조금 주고. 자, 사진 똑같은 거 배치했어요. 이렇게 겹쳐줘도 상관없어. 응?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 1번을 8개를 복제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죠? 그리고 계속 갈게요. 2번, 3번, 2번서부터 8번을 이제 다 아까처럼 Alt 키 눌러서 내용물을 교체해줘 보세요. 이렇게 저는 다 바꿨어. 벌써. 자, 요거는 2D 공간하고 3D 공간 완료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오브젝트들 위치를 이렇게 배열하고 있던 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만약에 포뷰로 놓게 되면은 라이트에서 보면은 라이트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는 비스듬한 위치에서 보니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대. 맞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는 거야. 도대체 투뷰에서 액티브 카메라가 이렇게 되는데, 액티브 카메라 지금 카메라가 따로 없죠. 그죠? 근데 카메라 기능이 활성하고 있대요. 이거는 뭐지? 자, 레이어 항목에 보면 여기에 카메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랑 라이트는요, 두 개가 둘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적었는데, 카메라랑 이 라이트는 3D가 아니면 작동을 안 해요. 물론 카메라가 이펙트에서 2D 상태에서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펙트 중에 하나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카메라는 3D 레이어가 있어야지 작동을 합니다. 얘를 꽉 누르면 이런 창이 있다. 혹시 DSLR 취미로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 예림씨 끄덕끄덕? 아니에요? 자, 보시면 원노드, 투노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노드는 뭐냐면요, 교차점을 뜻해요. 원노드는 하나의 교차점, 투노드는 두 개의 교차점인데, 요거는 짧게 생각해주면, 원노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버스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배경이 막 가죠. 그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야? 내가 탄 버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가만히 서 있지만 카메라에는 피사체가 움직이는 게, 내가 서 있고 창문을 볼 때 이렇게 움직여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화면이 바뀌어져.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때. 근데 푸노드는 뭐냐면 내가 뭐를 볼 때 저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즉 무대라 그러면, 아니면 무대 아이돌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와, 볼라 그러면 어떻게 해? 머리는 고정하고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동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차점이 두 개인 거예요. 일단 기준점은 난데 내가 이렇게 갈 거를 고개도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죠? 중심점을 맞춰서. 요게 투노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더 있으면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추려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핸드폰 카메라 뷰 파인더에 내가 바라보고 찍으려고 그러는 게 보이죠? 요게 원노드야. 투노드는 반대로 셀카봉 생각하면 돼요. 셀카봉은 어때요? 셀카봉으로 나를 찍으려고 그래. 어떻게? 내가 중심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카메라도 같이 돌아가죠? 즉 교차점이 두 개인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요거는 근데 시간을 좀 줄여서 해야 되는데, 에펙에서는 사실은 원노드 카메라나 투노드 카메라 있을 때 투노드가
원노드 기능도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은 원노드를 투노드로 자꾸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이 원노드 카메라, 교차점 원노드로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카메라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카메라 1이라 그러고요. 밑에 있는 프리셋이 커스텀으로 되어 있죠. 얘를 50mm, 요게 카메라 사진 공부하시는 분들 안돼. 여기 50mm가 표준 렌즈예요. 표준 렌즈. 사람 시야각이라고 비슷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카페 렌즈라고 요 교차점이 24mm나 28mm 이렇게 바짝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 50mm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거는 광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80mm, 135mm는 뭐라 그래요? 망원이라 그래요. 망원 렌즈. 멀리 있는 거 보여주는 거 광각은 가까운 거를 넓게 보여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카페에서 이렇게 뭐 연인끼리 마주 앉아갖고 카메라 이렇게 들이밀면 얼굴이 이따시만하게 나올 때 있죠. 그죠? 그게 왜? 렌즈가 광각, 그 망원이 가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광각은 초점 맞는 거리가 되게 앞에 24mm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카메라가 이렇게 볼 때 초점이 여기서 맞잖아. 이게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 사물이 넓게 찍히겠죠. 요게 광각 기준인 거고 망원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머리통하고 여기만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표준 렌즈인 50mm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OK를 꽝 누르면 자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생겼죠? 그죠? 그리고 카메라의 화각이 정확하게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요 3D에서 요 검정색 이거 있잖아. 요거 뭐였었던 것 같아요? 요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본 Z축 0이었을 때 보여지는 컴포지션 사이즈를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를 평면으로 보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친구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겹쳐져 있는 거. 맞아요? 요만큼 여백이 남는 게 여기 여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자, 2D 카메라 여기까지 만든 걸로 하고 또 10분간 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카메라를 만들었잖아요. 요게 카메라 몸체를 형상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초점 맞아서 보여지는 거를 형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짝대기 두 개는 화각을 형상해 놓은 거예요. 화각. 그래서 요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게 다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 넘어가 있는 것도 지금 훨씬 저 뒤에 가 있는 것도 당연히 보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화각이 연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친구를 포뷰 카메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어때? 여기 커스텀 카메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보이시죠? 요 화면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괜찮습니까? 자, 근데 요거 한번 보죠. 카메라도 옵션 값이 있어요. 트랜스폼하고 카메라 옵션이라고 트랜스폼 다음에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얘는 카메라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카메라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3D 기능이 뭐예요? 포지션 되어 있고 오리엔테이션, X, Y, Z 로테이션으로 들어가 있죠. 요 아까 너무 설명 넘어갔지만 오리엔테이션과 X, Y, Z 로테이션은 서로 비슷한데 틀린 거예요. 뭐냐면 X, Y, Z는요. 요거는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즉 이렇게 볼게요. X축으로 회전. 어때요? 카메라가 움직이죠. 카메라 기준으로 카메라 기준으로 이렇게 X축 각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X축이랑 빨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X축이죠. 그 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럼 Y축은 어떻게 건들까? 도리도리. 카메라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피사체가 벗어나니까 이렇게 카메라 여기서 내가 이렇게 고개 흔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요 사진들이 화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Z축은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지.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요게 간단해.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그럼 뭐냐? 오리엔테이션도 똑같이 흔들리는데 얘는 도대체 뭐예요? 이거는 X, Y, Z 로테이션은요 말 그대로 계속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예비 동작이라 그래갖고 원래는 카메라를 어떻게 들고 있었어? 이렇게 들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때? 가로형으로 보통 찍죠. 근데 내가 세로로 찍으려면 어떻게 돼? 카메라를 90도 돌리죠. 오리엔테이션, 즉 예비 동작에서 내가 90도를 이렇게 아니다, Z축이죠. 이렇게 돌려놓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피사체가 이렇게 나고 회전을 이 상태에서 걸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예비 동작, 즉 내가 요 카메라라든지 3D 되는 피사체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비틀어 놓을 건가, 그거를 미리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저 앞에도 애니메이션 버튼이 있기 때문에 다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이번 시간 동안. 자, 근데 카메라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도대체 이 각도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졌죠? 자, 그거는 바로 이 카메라 옵션에 답이 있습니다. 보시면 줌이라 그래서 266.7이라는 이 값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 포지션 봐봐봐. 마이너스 266.7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머리를 잠깐 써봐야 될 게 있어. 첫 번째 친구 여기 사진 1이라는 친구야. 우리가 위치 안 바꿔놨죠? 그죠? 사진 1이라는 친구의 포지션 값을 볼게. 얘는 어디 있어? 960, 540, 0.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카메라에 어떻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즉 카메라의 줌값이라는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0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카메라가 마이너스 266.6.7 2666.7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쳐 보이는 줌값이 줌값이 2666.7 거리에 이렇게 그 화면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Z축 0을 보려고 카메라를 마이너스 2666.7까지 내보낸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지션으로 얘가 마이너스인 이유가 뭐야? 여기가 0이었죠? Z축으로. 그죠? 카메라를 앞으로 쭉 가볼게. 어때요? 한 1000까지 가니까 딸랑구가 엄청나게 확대가 됐죠? 이거는 우리가 발줌이라고 그러고 전문용어로 달리라고 합니다. 달리. 앞으로 쭉 갔다가 뒤로 왔던 걸 달리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좌우측으로 움직이는 건 펜이라 그래요. 그리고 위아래라고 움직이는 건 틸트라고 그럽니다. 응? 자, 그거는 그냥 들어봤다 정도만 하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줌으로 쭉 움직이니까 카메라의 좌표가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줌 거리가 어떻게 됐어? 저 뒤에 맞은 거잖아요. 얘를 똑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줌을 쫙 당겨주면 어떻게 돼? 다시 아까 사이즈로 들어왔죠. 그죠? 요렇게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신에 제가 아까 솔로 버튼만 켜갖고 이렇게 놨던 거예요. 뒤에 배치해놨던 얘 친구들이 좀 틀려져 버렸죠. 이거 왜 그럴까? 즉 카메라의 화각이 틀려져 버린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넓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중앙에
몰린 듯이 배치가 돼버린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요렇게 그러면 한번 맞춰보자. 포지션 카메라는 마이너스 1000, 그리고 줌은 1000, 요렇게 맞춰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카메라가 여기 보여지는 애들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거죠. 이제 사진원을 정확하게 비춰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1초 동안 사진 한번 비춰보고 그 다음에 1초 동안 두 번째 사진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가서 1초 동안 비춰보고 또 세 번째 사진으로 이동할 겁니다. 뭐가 이동하면 돼? 카메라가 이동하면 되죠. 그죠? 자, 봅시다. 카메라가 이동하기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Deep of Filters라고 해서 오프가 돼 있죠. 카메라 옵션에. 맞아요? 얘가 오프가 돼 있으면 요 밑에 있는 모든 기능은 다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줌을 맞춰놓고 나머지 것도 어떻게 돼요? 이거 원노드로 볼게. 야, 이거 픽으로. 초점이 다 맞아서 깨끗하게 보이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진 찍다 보면 피사체만 맑게 보이고 뒤에가 뿌옇게 보이지는 기능 있잖아요. 보통 아웃포커싱이라 그러는데 에펙에서 그게 가능한 거야. 어떻게? 바로 요 디보브 필터스, 요 심도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온 시켜주면 됩니다. 차이가 나타나나요? 모르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튜브로 잠깐 놓고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추면 얘를 오픈시켰을 때는 여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온시키면은 바깥지 이상한 애가 하나가 더 생겼어. 맞아요? 자, 요거는 뭐냐? 줌은 여기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바로 포커스 디스턴트, 즉 초점이 맞는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2666.7 아까 우리가 줌값을 바꾸기 전에 값이죠. 그죠? 지금 이건 뭐냐면 줌으로서 화각은 여기 맞춰놨지만 초점은 여기 맞춰라라고 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제 딸랑구 처음에 있는 게 살짝 핀이 나갔어요. 살짝. 티가 잘 안 나. 그 왜 안 나냐? 바로 밑에 있는 포커스 디스탄트가 나갔을 때 어페추어는 이거 조리개 구멍입니다. 구멍이 작고 블러 레벨 흐려지는 게 1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뿌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냥 뿌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초점 맞추는 거리를 그냥 두고 요 조리개 값을 이렇게 한 200 정도, 300 정도로 확 열어볼게. 어때요? 앞에 사진 뿌얘진 거 보여요? 어? 블러 레벨도 쭉 젖어볼게. 블러도 한 200, 어피초도 한 200만 줘봅시다. 200. 자, 어떻습니까? 초점 맞은 친구들. 그래서 얘는 뿌옇죠? 그죠? 초점 맞는 거리를 이제 쫙 줄여볼게요. 이제.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스트러밍 하면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어때요? 처음에 사진일이라는 게 깨끗하게 보이고 뒤에 친구들은 뿌옇게 보이죠? 그죠? 디스탄트를 이렇게 쭉 두 번째 친구 눌렀다가 어떻게 돼? 두 번째 거에 이렇게 막 디스탄트 맞추니까 여기 또렷해 보이죠? 여기는 뿌얘졌죠? 여기도 뿌였고, 즉 내가 초점 맞추는 걸 외의 거는 이 어피처랑 블러 레벨 갖고 이렇게 뿌옇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줌을 이런 식으로 바꿀 때마다 내가 여기다가 줌을 맞췄어. 그리고 얘를 뒤로 이렇게 밀어줬어요. 아까 말했죠. 이렇게 화면 맞춰주려고. 그리고 포커스 디스턴트를 이렇게 딱 맞춰줬더니 어떻게 돼? 이제는 여기 또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즉 줌을 카메라를 마이너스 2000으로 줬고 줌을 똑같이 2000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초점 맞추는 거에서 카메라가 2000 뒤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커스 디스턴트도 2000에 맞춰줬어. 그랬더니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또렷하게 보이고 뒤쪽에 흐려 보이는 거 이거 연출된 거 보이세요?
요거처럼 카메라랑 줌이랑 이걸 내가 할 때마다 맞춰줘야 되는 거야. 피곤하죠? 그래서 사실은 포지션, 요 카메라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발줌, 달리라는 거 쓰니까 줌하고 포커스 디스탄트는 멈춰져 있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초점은 딱딱딱딱 맞게 들어가게 됐죠. 그죠? 요거 위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거 맞았죠? 두 번째 거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또 위쪽으로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돼? 깨끗하게 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하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때 기능을 뭘 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봅시다. 페어런치 링크 우리 똑딱토리가 했었었죠? 아, 놓쳤어? 요거 위에 거. 마이너스 2000 포지션에. 아, 시프트 여기서요, 이거? 여기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요거 잘 잡아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가서 요거는 요 카메라 보시면은요, 일단 요거 화살표 있잖아요. 아, 요거 화살표 갖고 움직여줘야 돼요. 원래는. 괜찮습니까? 제가 요 화살표는 끄트머리 잡으시라 그랬죠. 여기 되셨어요? 아, 각도 조절하는 거 요거 줌. 오른쪽 화면 여기서? 여기? 제가 갈게요. 네, 자, 줌하고 포커스 디스탄트하고 계속 간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를 줄 쓰고 있냐면 우리 똑딱질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요거 안 했구나. 요거 꼭 모기향처럼 생긴 이 친구 있잖아요. 얘가 뭐 하는 거냐면은 얘가 요렇게 포커스 디스탄트에 있는 요 모기향 같은 친구를요 여기 줌에다가 딱 선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빨강색으로 바뀌어요. 자, 요거는 표현식이라 그래갖고 사실은 프로그램 되는 건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포커스 디스탄트랑 줌이랑 일심동체가 된 거야. 즉 줌만 바꾸면 어떻게 포커스 디스탄트 값이 같이 바뀌는 거 보여요? 이렇게 맞춰준 겁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요 카메라를 요 간격으로 맞춰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얘를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사진의 포커스는 960540일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사진이는 960540에 그대로 있고 카메라가 얘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근데 카메라의 포지션 값은 어떻게 돼? 960540에 마이너스 2000 뒤로 가 있죠. 2000 맞습니까? 만약에 2번 찾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2번의 포지션 값에 11, 1131, 177.5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두 번째 거. 포지션을 얘를 복사에다가 카메라에다 띡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요 위치 그대로 가 있죠. 그죠? 사진2에다 카메라가 그대로 갔잖아요. 근데 사진2가 왜 안 보여? 그지? 카메라가 지금 사진2에 가버렸잖아요. 그죠? 얘 2000 뒤에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카메라가 마이너스 2000 이렇게 뒤로 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5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보여집니까?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게 왜 이런지? 지금 얘는 포지션은 카메라 요 뒤에 있는 포지션이죠. 뒤쪽에서 줌 거리만큼 초점이 이렇게 화면에 맞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 잡기가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카메라가 이렇게 떠 있는 대신에 요 좌표 값을 잡아줄 대용품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바로 레이어에 New에 보시면 널 오브젝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널 뉴 레이어에 New에 널 오브젝트 찾았어요? 꽉 누르면 빨간색 박스에 이런 친구가 생깁니다. 널은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얘는 화면상에 안 나타나요. 대신에 뭐만 쓸 수 있냐? 내가 얘의 속성값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널 오브젝트도 이렇게 트랜스폼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앵커 포인트 어때요? 960, 540에 정확하게 가운데 생겼죠? 3D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 Z축이 없죠? 널은 대신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면 3D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960, 540. 요 포지션 값과 사진 1의 포지션 값 똑같죠? 그죠?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진과 널은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거를 인식하고 이제 뭐 하냐? 사진은 됐고 카메라하고 요 널한테 이제 볼 일이 있는 거야. 아까 요 레이어 항목에 있는 거 말고 레이어에도 요 동글뱅이가 들어가 있죠. 얘는 똑딱툴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 알래나? 나루토 아세요? 나루토? 나루토 폴따구 쌍디 눈썹. 얘 그렇게 생겼죠. 그죠? 얘는 뭐냐면 보세요. 트랜스퍼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 오른쪽 레이어에도 요 똑딱툴이 있죠. 그리고 한 단계 들어가서 아까 우리 포커스 디스턴트 항목끼리 붙여줬잖아요. 자, 요 안쪽에 있는 항목은 항목끼리 값을 쫓아가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레이어에 있는 거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레이어 항목을 너 얘 쫓아다녀 이렇게 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포지션 값이 어떻게 됐어? 0으로 바뀌어버렸죠? 그죠? 빨간색은 안 됐고 왜냐면 야 이제 봐봐. 이제 이 널이 움직이면 카메라가 그 거리 유지한 채로 계속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요거 되게 재밌는 기능이에요. 널이라 그래서 널1 페어런츠 링크라 그래갖고 부모 자식간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요 풀어주면 요거 논으로 바꿔주면 돼요.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얘는 포지션이 960, 540에 0에 돼 있죠. 널은. 카메라는 어때요? 960, 540에 마이너스 2000 저 뒤로 가 있죠. 그리고 줌 거리만큼 2000 정도 와갖고 여기 960, 540, 0을 비치고 있잖아요. 요 거리를 유지한 채로 너를 페어런치 링크를 딱 걸어버리면 이 카메라는 주구장창 요 2000을 떨어진 거를 갖고 쫓아다니게 돼. 이해했어요? 페어런치 링크 즉 자매 결연을 걸어준 그 순간 그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거나 안 되신 분 요렇게까지 걸어줘야 돼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진원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줌 정확하게 맞춰주고 포커스 디스턴트도 맞춰져 있어. 그리고 널 만들어서 페어런치 링크까지 걸어주셔야 돼요. 자, 항목 펼쳐드릴게. 자, 요거 다 저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 줌 2000, 포커스 디스턴트 2000, 그리고 널의 포지션 960, 540, 카메라의 포지션 빵빵 마이너스 2000. 이렇게 돼 있으면 완성된 거예요. 됐어요? 널은 960, 540의 빵. 사진 정보값이 그대로 있죠? 그죠? 그리고 그 2000 뒤에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2000 떨어진 데서 2000 앞을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비춰보고 있는 게 960, 540이 0인 거예요. 관계 이해했어요? 자, 원래는 카메라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거리 조정을 계산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셀카봉처럼 너를 여기다가 기준을 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뭐 할 거냐? 종희 씨는 됐습니까? 두 분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봐봐. 보세요. 자, 이제부터 요 널만 갖고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어떻게 주냐? 어차피 초점 맞은 데 위에는 흐리게 보이게끔 우리가 설정값을 줬죠. 좀 드리어 보이도록 돼. 자, 일단 널의 포지션 열어주세요. 열었어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꽝 줍니다. 자, 1초 동안 보여준다 그랬어. 더하기 1초, 그냥 1초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꽝 줬어요. 됐죠? 다시 또 더하기 1초 줬어요. 요번에 이제 어디가? 자, 요거는 키프레임이 두 개인데 똑같아요. 두 개 값. 이거 왜 똑같아? 1초 동안 여기 보여주라는 거죠. 그냥.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만든 거요. 사실은 얘를 플로우 차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꼭 모니터랑 뭐가 연결된 것처럼 같은 마크가 있죠. 요거 요 끝에. 냉장고 오른쪽에. 찾으셨어요? 얘를 꽉 누르면 플로우 차트 패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세로 스크롤 바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메인이라는 요 컴포지션 요거 나타난 거 보이세요? 여기까지 나타났어요? 플러스 펼쳐봐. 어때요? 메인이라는 요 컴포지션에 요렇게 8개나 11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죠? 각 레이어 널은 널 요렇게 들어가 있다. 투부는 카메라고 세 번째는 사진원에 사진원이라는 컴포지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준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인드맵처럼. 그리고 플러스 펼쳐보면 어떻게? 요 연결되어 있는 컴포지션의 구성물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사진 틀도 아까 우리 만들었던 거죠. 아까 사진원에서. 펼치니까 어떻게 돼? 사진원의 쉐이프 레이어 종이원하고 종이 질감이 이렇게 활용됐다. 보여지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괜찮죠? 자, 근데 봐봐. 사진포 열어볼게요. 어때요? 서류 공유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죠? 사진틀 공유했잖아요, 지금 요거. 보여요? 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사진틀 여기 가서 여기다가 내가 이거 공유해서 8개 다 쓴 거네? 확인했으면 여기다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 타이틀 이렇게 꽝 찍어주고 글자를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위쪽에 띄웠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가 그럼 어떻게 돼요? 메인에 다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프레임을 계속 하나씩 묶어줘서 따라준 거야. 자, 그러면 이쁜 부위 이런 거 어떻게 내가 만약에 50장 할 때 딱 피곤하면 싹 빼버리고 여기다가 틀 같은 거에다 뭐 결혼을 축하합니다. 돌을 축하합니다. 프레임에다가 하나 박아놓으면 50장의 사진에 다 쫓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활용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나머지 시간에 나가기보단 요거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하신 분들은 요거 한 다음에 렌더링도 한번 해보세요. 렌더링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렸죠. 파일에서 익스포트 엔코더 어도브 메디아 엔코더 눌러갖고 오늘 만든 거 렌더링해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자, 잠깐만. 요거 렌더링